Forever Sex Brai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죠. 정말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제 막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상태죠. 근데 딱 눈앞에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뭐랄까 아주 매끈하게 잘 닦인 지름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언덕길이에요. 그럼 우리 뇌는 뭐 볼 것도 없이 본능적으로 야, 무조건 쉬운 길로 가! 하고 막 소리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저 힘들고 귀찮아 보이는 언덕길을 오르는 게 실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뭐랄까 마법의 약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똑똑하게, 심지어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마법의 약 이름이 불편함이라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푹신한 소파, 손가락 하나로 문 앞까지 오는 배달 음식, 내 손안의 세상, 스마트폰. 정말 우리 현대사회는 인류가 꿈꿔왔던 완벽한 편안함을 거의 다 이룬 것 같아요. 근데요, 바로 그 완벽함이 사실은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달콤한 함정이라고 오늘 분석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요, 뭐랄까 약간의 굶주림, 추위, 이런 스트레스가 일상인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수십만 년 동안 훈련된 최정예 군인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너무 평화로워진 거죠. 아무런 위협 신호가 없으니까 이 최정예 군인들, 즉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나 내부 수리팀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예 파업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전쟁터, 바로 우리 몸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아니 도대체 왜 우리 몸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야 거꾸로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바로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뭐든지 너무 과하면 독이 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몸에 엄청난 약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맞아요. 바로 니체의 이 유명한 말,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호르메시스 효과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기 신호가 마치 알람 시계처럼 우리 몸 안에서 쿨쿨 잠자고 있던 방어 시스템을 번쩍 하고 깨우는 거죠. 그럼 그 방어 시스템이 깨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냐? 바로 자가 포식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부러 좀 굶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같은 거죠. 그럼 우리 몸은 큰일 났다, 비상사태다, 에너지가 안 들어오네? 하고 느끼겠죠. 그때부터 세포 안에 쌓여있던 온갖 낡은 찌꺼기들, 단백질 쓰레기 같은 것들을 스스로 막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일종의 대청소를 시작하는 겁니다.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딱 세포계의 마리콘도예요. 더 이상 우리 몸을 설레게 하지 않는 낡고 손상된 부분들을 싹 다 정리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평소처럼 먹을 게 넘쳐날 때는 우리 몸이 굳이 이런 귀찮은 대청소를 할까요? 안 하죠. 쓰레기가 쌓이든 말든 그냥 창고에 쑤셔넣기 바쁩니다. 바로 그게 노화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게 의도적으로 우리 몸에 가짜 위기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헐적 단식으로 자가포식 스위치를 켜고요. 찬물로 샤워하거나 사우나를 해서 온도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걸로 염증 수치를 확 낮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런 고강도 운동. 이걸 하면 낡고 힘없는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새롭고 강력한 놈으로 교체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몸 이야기였고요. 이제 무대를 뇌로 한번 옮겨볼까요? 육체적인 불편함이 우리 세포를 새롭게 만들었다면 과연 머리를 쓰는 인지적 불편함은 우리 뇌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킬까요? 사실 우리 몸에서 불편함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엄청난 에너지 돼지거든요. 어떻게든 에너지를 아끼려고 잔꾀를 부려요. 그래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 예를 들면 출근길 운전 같은 건 그냥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럼 뇌가 거의 일을 안 해요. 새로운 회로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안 쓰는 뇌 영역은 서서히 잠들고 결국엔 녹슬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자동 조종 모드를 강제로 꺼버리고 졸고 있는 뇌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깨우는 게 바로 낯섦입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아, 머리 아파 하면서 끙끙대는 바로 그 불편함.
그게 바로 뇌의 노화를 막는 핵심 열쇠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는, 줄여서 BDNF라는 엄청난 물질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 비유가 정말 정확해요. BDNF는 그냥 뇌세포에 주는 영양제, 비료 같은 게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신경망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건축가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뭔가를 배우고 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실제로 뇌의 지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뇌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 검색이 너무 편하니까 이게 우리 뇌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그건 사실 뇌를 바보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정보를 내 머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만 저장하는 거예요. 도서관 사서한테 책 위치만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반면에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기억을 더듬느라 미간을 찌푸리는 그 불편한 시간, 그게 바로 우리 뇌의 CEO, 전두엽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인 겁니다. 자, 몸과 뇌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독특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마음의 영역인데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남을 돕는 그런 도덕적 불편함이 어떻게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나와 생각이 정말 정반대인 사람의 이야기를, 말을 딱 끊고 반박하고 싶은 걸 꼭 참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잖아요. 바로 그 순간 폭주하려는 감정의 말을 이성의 고삐, 즉 전두엽으로 꽉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뇌의 공감 회로와 자기 통제력을 단련시키는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정신적 크로스핏인 셈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내 시간이나 돈, 내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막 분비됩니다. 이걸 헬퍼사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돕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죠. 근데 이 헬퍼사이가 주는 진짜 엄청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눈에 띄게 확 떨어뜨려 준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내 걸 좀 포기하는 그 도덕적 불편함이 결국엔 내 몸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 보상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우리가 불편함과 친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쭉 파헤쳐 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가 남았죠?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냐?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옥하고 편안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가 훨씬 더 깊고 진한 향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나 안락함에 푹 절여진 우리 몸과 뇌를 이제는 기꺼이 척박한 환경으로 좀 내몰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 실천 원칙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일부러라도 조금은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호르메시스 원리 기억하시죠? 둘째,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관계를 맺기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 불편함을 이겨냈을 때 찾아오는 그 상쾌함, 그 성취감 있죠? 그걸 아주 짧게라도 꼭 기록해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이 고통 뒤에는 달콤한 보상이 있구나 하고 학습하게 되거든요.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생물학적으로 늙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자연의 섭리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배우지 않고 편안함 뒤에 숨어서 생각과 정신이 고인물처럼 낡아가는 것,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 하나를 꼭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성장을 조용히 질식시키고 있는 편안한 소파는 과연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그 편안함이 실은 여러분의 젊음과 활력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존재는 아닐까요? 오늘 딱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견고한 편안함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